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학교 다니던 때부터 시집을 읽거나 우리나라 명언 같은 걸 듣는 걸 좋아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 제 가슴을 울리는 명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망친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고 만다. 그들의 잘못으로 자신을 채우고 자식을 위한다고 그 잘못을 더 한다.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물론 세상에 자격이 안 되는 부모도 있지만 좋은 부모도 분명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전 저 구절에 딱 들어맞는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해서 박사 달고 나서 이름난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저는 회사 집처럼 쳇바퀴 같은 생활을 이어왔어요. 신입 때는 일 배우느라 바빠서 취미 하나 가질 여유가 없었고 어느 정도 일에 적응하고 나니 승진과 실적으로 정신 없었죠. 이제 연구팀장 이름 달고 내 생활을 좀 찾나 싶었을 땐 이미 30대 중반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 흔한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 저에게 우리 황 팀장 연구실에서 청춘 다 바쳤다고 매일 안쓰럽게 보던 부장님이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주면서 제 단조롭기만 하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죠. 소개받은 남자는 30대 후반의 의사였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유머러스한 말투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투철한 직업의식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 정말 아픈 환자를 만나면 마음이 아프다.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인턴 시절 자신이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만날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늘 순간순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저와 의사인 그는 공통점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아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방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갔죠. 본격적으로 예비 남편과의 결혼 얘기가 오고 가자 예비 남편은 부모님이 빨리 만나는 여자를 집에 데려오라고 재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빨리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이 가지고 싶었던 터라 바로 날 잡아서 찾아뵙겠다고 했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비 시어머니 드릴 꽃하고 예비 시아버지랑 같이 드시라고 홍삼 세트에 유명한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예비 시댁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인사도 안 받으시고 뒷짐 딱 지고 저를 위아래 훑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남편과 5살 차이 난다던 예비 시누이도 방문에서 빼꼼 고개만 빼서 빤히 쳐다보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사람을 반겨주는 느낌이 아니라 관찰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이 집에 내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실 바닥에 앉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홍삼 세트랑 케이크예요. 어머님께서 단 거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유명한 집에 주문해서 가져왔어요. 아니, 벌써 어머니 소리를 들어도 되나? 약혼한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암튼 고마워요. 잘 먹을게. 엄마,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나 예은이랑 결혼할 거야. 그건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예비 시부모님은 저에게 차 한 잔 안내 주시고 바로 노골적인 호구 조사를 시작하시더군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무슨 경찰 조사하듯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경우 없고 불편했지만 결혼할 집안에 대해 궁금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꼬박꼬박 대답을 했죠.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정년 바라보시고 있고요. 어머니는 개인 사업하세요. 아버지 회사랑 직급은? 네, 아, 땡땡전자 임원이세요.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셨나 보네. 그건 합격. 아니, 이게 뭐죠? 제 답변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랑 눈을 맞추더니 대뜸 합격을 했느니 마느니 평가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지병 있는 거 있나?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뭐 알러지 정도? 그럼 형제는? 아니요, 외동입니다. 그럼 부모 재산 나누느라 싸울 일은 없겠네. 그것도 합격. 그럼 종교는? 집안 사람들이 다 종교가 있나? 아니요, 부모님도 저도 무교입니다. 그럼 나중에 나 따라서 교회 다니면 좋겠다. 합격. 그럼 지난 대선에 누구 뽑았어요? 뭐 지지하는 정당이 따로 있고?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제가 아직 정치엔 좀 관심이 없어서. 어? 그럼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 정치에 신경 안 써도 너무 안 써. 선거 날도 쉰다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이건 불합격이네. 제약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연봉은 얼마나 되나?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예은이 몸에서 살이 나오겠어. 초대해놓고 무슨 취조예요? 사람 밥도 안 먹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래도 명색의 의사 부인 될 사람 얼마나 벌어먹는지는 알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지. 얘, 너 얘 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너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듣고 있던 예비 남편도 민망했는지 목이 다 시뻘개져서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 폭탄을 중재하더군요. 정말 그 사람이 안 막았으면 제가 먼저 그렇게 예뻐 넘어가실 것 같으시면 평생 끼고 살던지요. 라고 말할 뻔했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전 이 경우 없는 집안과의 첫 만남에서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화는 났어도 처음 맞이하는 며느리 보고 자제를 못했나 보다 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만남 일주일 뒤 회사 1층 데스크에서 제가 일하는 연구실로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8층 황예은 팀장님 맞으신가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여기 1층에 황 팀장님 만나러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네,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네, 저는 대체 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급하게 회사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로비에는 떡하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니? 어머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얘가 내가 무슨 못 올 곳이라도 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급작스럽게 오신 거라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 직장 궁금해서 와볼 수도 있는 거지. 나 여기 계속 세워둘 거니? 네? 위에 올라가시게요? 그럼 그냥 가니? 너 일하는 곳 어떤 곳인지 좀 보자꾸나. 왜? 보여주기 싫으니? 갑자기 들이닥친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여기까지 온 어른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제가 일하는 연구실 잠깐 보여드리고 로비 카페로 모셨어요. 연구실 직원들 보기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런 줄도 모르고 연구실 보여드릴 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저 사람들이 다 네 부하 직원인 거니? 사람이 적네. 뭐 여기서 좋은 신약 나오면 나도 공짜로 받을 수 있니? 나 요즘 관절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런 거 말끔하게 낫는 약은 언제 개발하나 몰라. 참나, 의사 아들한테 낫게 해달라고 하던가요. 사람들 다 듣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큰소리치는 예비 시어머니
얼른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꾸역꾸역 구내 식당에서 밥도 드시고 가셨어요. 한사코 뭐하러 여기서 드시냐. 나중에 제가 더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는 먹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저 제가 일하는 곳 트집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째 반찬이 부실하다. 이거 대기업도 별거 없네. 저번에 아들 병원에 갔는데 거긴 어쩜 그렇게 밥을 잘 주는지 병원 밥이 웬만한 식당보다 잘 주대. 아, 그러셨어요? 제가 다음에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가 일하는 데는 한 층밖에 없니? 회사가 좀 작지 않니? 연구실은 8층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서예요. 난 또 연구원이라고 대단한 거 생각했는데 얘, 너 힘들게 박사 따서 너무 노는 물이 작은 거 아니니? 아, 그래도 승진 씨 일하는 진료실보다 제 사무실이 더 넓어요, 어머니. 사무실 크기가 뭐 대수인가요? 저 이날 점심 먹고 체했잖아요. 아무리 소화제를 먹고 손을 따봐도 열불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참다가 예비 남편 일하는 진료실 크기가 제 사무실보다 작다고 대꾸하니 입 꾹 다물더군요. 나중에 예비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솔직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했을 때 예비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원체 아들 사랑이 지극한데 본인이 의대 졸업한 후에 그게 더 지나쳐졌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정신인가요? 그럼 그 불똥 네가 아들한테 꼬질렀냐? 라고 튀면 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예비 남편에겐 별말 하지 말라고 하고 속으로 삭혔네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고 옛날 분이시니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하고는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볼 생각으로 참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한 번 와본 예비 며느리 회사 이제 정말 화장실 드나들듯이 아무 때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어머니 또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꾸나. 뭐 중요한 얘기라도 하시려나 싶어서 가까운 카페로 모시고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지도 않고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예은이도 알만한 사람이니까 내 길게 설명 안 할게.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왔으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주변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 아니야. 아들 의대 보내는데 우리 가족 얼마나 고생한지 알지? 공부시키랴, 컨디션 조절 도와주랴. 걔 중요한 시험이라도 다가오면 우리 가족 수마나 제대로 모시거나 따로 공부하라고 공부 전용 자취방도 얻어주기도 했어. 그거 우리 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거 아니다. 나중에 다 보상받으려고 한 거야. 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말인데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 맨입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지. 우리 승진이가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 게 많은데 결혼하고 나서 가족 인연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승진이 아내로서 협조 좀 해줘야겠어. 그 봉투 한번 열어봐. 예비 시어머니가 펼쳐보라고 한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시댁에 해와야 할 예단 목록이었죠. 아니 상견례도 아직인데 벌써부터 예단 목록을 쫙 뽑아온 것도 기가 찼지만 그 목록이란 것들이 정말이지 가관이더군요. 현금 1억에 예비 시누이 몫의 중형 세단차, 시댁 식구들 명수대로 이불, 접시 세트, 이번에 새로 출시된 김치 냉장고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에겐
300만 원 이상의 명품 가방 하나씩, 예비 시아버지 골프채 세트. 글로만 봐도 이건 좋기 2억도 넘어 보이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의사 예비 남편이랑 결혼하려면 2억 정도는 우습게 인사치레로 내야 하는 건가요? 산타클로스라도 이건 쌍욕을 할 만한 예단 목록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성에 안 찼는지 당당하게 선언도 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네 결혼하면 우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300씩 생활비도 줘야 하고. 아유, 아들 의사 만들어 놨으니 나도 돈 걱정,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니? 한 달에 300씩 고정으로 용돈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알겠다고 할 수 없었죠. 예단 목록을 보고 안색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태연하게 구경하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일단 알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단 목록과 용돈에 대해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럼 얘기 끝난 거다 라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더군요. 전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고 목록이 적힌 종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뒤 쫙쫙 찢어서 먹던 커피컵에 쑤셔 박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당장 예비 남편에게 알렸어요. 예비 남편의 순진무구한 얼굴에 아까 찍은 목록 사진을 들이밀면서 말했죠. 이거 봐. 이거 오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준비하라고 준 예단 목록이야. 우리 집이 무슨 재벌이었니? 아, 난 모르고 있었네. 나 재벌집 자식이었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정말 엄마가 너한테 이걸 주고 가셨다고? 이대로 준비하래? 무슨 동생 차를 너한테 뽑아달라고. 내가 승진 씨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어. 예은아, 내가 면목이 없다.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바로잡을게. 엄마랑 아빠한테도 말 잘해서 더 이상 이런 일 안 만들게.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럼 나 정말 승진 씨만 믿어? 승진 씨가 중간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 앞으로 결혼 준비 과정이나 결혼 후에 이런 일 일어나면 정말 끝이야. 그 비상식적인 가족들 안에서 그나마 예비 남편은 제정신인지 민망하고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데 아직 저도 예비 남편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비 남편이 얘기를 잘한 건지 이후로는 시댁 쪽에서 연락이 온다던가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예비 남편과 말이 잘 된 거라면 이제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주고 가던 예단 목록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때 그렇게 말이 끝나서 그 예단 목록을 준비해야 하나 싶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제대로 호구 잡힐 것 같은데 이런 건 초장에 제대로 선을 그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 주말 초대된 저녁 자리에 제 선에서 예단 목록을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는 가기 전에 일체 말을 보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말 끝난 다음에 내 편만 들라고요. 그날도 사람 불러놓고 어찌나 평가질을 하고 의사 잘 만나서 팔 잡힌다고 사람을 긁는지요. 저는 식사가 다 끝나고 함께 후식을 먹을 때 예비 시어머니에게 목록을 건넸죠. 이게 뭐니? 예단 목록이요. 아무래도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뭘 수정한다고? 아니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빠진 게 많아? 너 지금 이걸 네가 해온다는 예단 목록이라고 만들어 온 거니? 예단 금액이 고작 1,000만 원인데? 2억이 넘는 예단 목록을 사람한테 던진 사람이 1,000만 원가량의 예단 목록을 보고 기함을 하더군요.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도 불만이 있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 시누이도 본인 목 없는 걸 확인하고 눈을 흘기더라고요. 저는 주눅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머니가 주신 대로 2억이 넘는 예단 목록하기엔 아직 승진 씨가 돈 모아둔 게 없잖아요. 아니, 네가 준비해오는 예단비에 승진이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단 준비해오면 승진 씨는 집을 구해와야 하는데 이제 막 레지던트 끝내고 병원 옮긴 승진 씨한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단 2억 해도 상관없어요. 저야 승진 씨보다 먼저 일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요. 근데 승진 씨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너네, 네가 자취했던 집에서 신혼 시작한다는 거 아니었니? 그러니까요. 원래 여자는 혼수랑 예단 준비하고 남자는 집을 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새집 해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가씨가 우리 집 구해줄래요? 차 받고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 구해주면 뭐 줘야 좋죠. 그럼 차 사주지.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서로 공평하게 시작하는 게 낫죠. 서로 자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승진 씨가 대단한 의사라도 제가 일한 경력 짬밥이 5년은 앞섰는데요. 아, 그리고 매달 300씩 용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니, 그건 왜? 너희 둘 다 잘 버는데 그 정도도 이 시애미한테 못 주니? 어머니, 저희가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단을 2억이나 준비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희 바짝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잖아요. 그럼 매달 300은 너무 사치죠, 사치. 안 그래요, 승진 씨? 어? 맞지. 엄마, 우리 신혼 초에 바짝 모아야 돼. 나도 병원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초봉이 어마어마한 수준도 아니고. 살살 웃으면서 말하고 옆에서 예비 남편도 거드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입 달싹이면서도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생신이나 명절에 아쉽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보면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실걸요? 그런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해서 효도할 필요도 없고 너희 안 싸우고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된다고 하시던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은 아니세요? 그래, 잘 살면 좋기야 좋지. 근데 사람이 그리고요, 빨리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럼 더 배부르실걸요? 제가 어머니 대단한 아들 잘 보살피면서 살게요. 걱정 마세요. 끼어들 틈도 안 주고 쉴 새 없이 말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떠밀리는 사람처럼 그래 이렇게 나오더군요. 역시 단호하게 나가길 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에 앉아 분해하는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모르는 척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서 돈을 쥐어 짜내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날 앞에서는 제대로 못 따지다가 예단도 용돈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제 결정이 안 입고 온 게 응어리로 남았는지 이후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차갑게 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기분 좋았을 때와 별다를 게 없어서 오히려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가오지 않는 게 더 편하더군요. 문제는 양가 상견례였습니다. 사돈 길들이기를 하는지 예비 시댁은 상견례 날 잡는 것만으로도 사람 진을 빼놓더라고요. 이날은 이래서 싫고 저날은 저래서 싫다. 그날은 너무 바쁘다. 그 식당은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대니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괜찮다는 날로 저희 부모님께서 맞추시게 되었죠. 부모님도 언짢아 하셨지만 하나뿐인 외동딸 혹시 괜한 미움받을까봐 참으셨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께 얼마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리고 문제의 상견례 날 웃음꽃만 피고 좋은 얘기만 오고 가야 할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님은 저에게 불만이었던 것을 분풀이라도 하듯 저희 부모님께 쏘아붙였습니다. 아유, 근데 예은이는 외동이라서 그런가 좀 깍쟁이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예은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 요즘에라 그런가 어른이 한마디 하면 따박따박 앉으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우리 아들이 좀 힘들겠어요. 아, 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또 그래야 살아남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죠. 시부모가 하는 말은 뭐든 다 상심지를 켜는데, 아유,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니까요. 이때부터 시부모님들의 유별남을 눈치챈 부모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셨죠. 전 그런 부모님께 죄인처럼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니, 기분 좋게 만나야 할 상견례 때까지도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나 됩니까? 아니, 말본세를 제외하더라도 일단 식사 예절부터 고개가 절로 저어졌습니다. 젓가락질하다 떨어진 음식 손으로 주워 먹고 같이 먹는 접시에 있는 김치 이파리 손으로 찢어서 냅두고 예비 시아버지는 계속 가래를 컥컥 하고 휴지에 뱉는데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사색이 되셔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데 진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음식에 집중해서 와구와구 먹던 예비 시어머니는 배가 좀 찼는지 트름 끄ꯛ 한번 하시더니 다시 모난 말을 시작하더군요. 나는 또 아무래도 의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좀 주눅들까 했는데 내가 괜한 걱정했죠. 저렇게 지 잘난 맛에 사는 애일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새아기가 좀 참한 구석은 없죠. 그렇지. 아무래도 애들만 봐선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인데 며느리가 살갑게 자라면 저희도 그런 마음 없어지죠. 아유, 근데 여긴 생각보다 맛이 영 없네요. 간도 너무 센 게 자극적이기만 하고 명성값은 못하는 것 같아. 그러게 간만 비싸고 이 맛에 제 값을 억울해서 어떻게 내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는 신나게 서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도저히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엄마 얼굴을 흘끗하고 쳐다봤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음식은 안 드시고 물만 벌컥벌컥 드시는데 화가 단단히 나신 게 보였죠. 저희 부모님이 아무 말도 없는 게 아무래도 다리 뻗을 자리라고 여긴 건지 예비 시어머니는 말하고 싶던 본론으로 넘어가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 우리 며느리가 의사 집안 들어오면서 눈치 보일까봐 제가 새아기 기죽지 말라고 적당한 예단 목록 만들어서 줬더니 아니 그걸 그냥 거절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마음 같아선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2억짜리 예단 목록 이야기를 꺼내자 그때 조용히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면 안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네? 성에 안 차고 수준 안 맞는 집안이랑 결혼하는 거 저희 쪽에서도 거절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해낸 거라곤 아들 의사 만든 거 하나뿐인 것 같은 분들이니까 죽을 때까지 끼고 살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그쪽 같은 시부모면 어느 며느리가 결혼한다고 하겠습니까? 아주 잘된 일이네요. 그쵸? 불같은 성격을 참고 참던 저희 어머니의 평온한 모습은 그저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젊어서부터 근 20년간 인테리어 사업에 몸바친 어머니는 일하면서 기센 인부들과 맞붙어도 지지 않은 카리스마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던 분이었죠. 저희 어머니 인테리어 업체와 연계된 현장 인부들은 그런 저희 어머니를 여장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솔직히 참아도 많이 참으신 거였죠. 면전에서 딸 욕을 그렇게 경호 없이 하는데 어느 누가 참겠습니까? 저희 엄마의 불호령에 놀라 입도 뻥끗 못하는 예비 시부모님은 그저 얼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강약 약강,
강한 사람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선 한없이 강해지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멍청해 보이는 얼굴에 끝까지 한 말씀 하셨어요. 이 결혼 저랑 애 아빠가 반대합니다. 그쪽같이 천박한 집안과는 이웃으로도 살기 싫네요. 당장 인당 20만 원 하는 한정식도 제값 주기 아까워하는 인간들이 뭐 의사 집안? 집안에 이제 의사 꼴랑 한 명 나왔다고 의사 집안이라고 모가지에 힘 빳빳이 주고 아주 꼴값을 떠십니다 그래. 자 장모님 일단 좀 진정을. 자넨 조용히 해. 지금까지 우리 예은이한테 잘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아닐 테고. 그럼 지금까지 자넨 우리 예은이가 이런 개 같은 취급받을 때도 가만히 있었나? 그래?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사돈이 된다고. 이 결혼 무효니까 오랜만에 비싼 밥 얻어먹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인간으로서 불쌍해서 밥값은 내고 갈 테니까 당신들한테 아까운 좋은 음식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음미하다 가도록 하세요. 여보, 예은아 일어나. 가자. 저희 식구는 어머니 말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처량하게 바라보는 예비 남편은 눈빛으로 제발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았지만 저도 질릴 대로 질려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방을 나가려던 엄마가 다시 발길을 돌려 식탁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분이 안 풀렸는지 본인이 마시던 물잔을 들어 그대로 예비 시부모님 앞으로 던졌습니다. 거지 새끼들처럼 급하게 처먹다가 목 막히지 말고 물 마셔가면서 드시던가. 식탁에 떨어진 컵 때문에 물벼락을 맞은 예비 시부모님은 그때까지도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는지 얼굴에 물 튄 거 닦을 생각도 못하고 뻥쪄 있더군요. 저도 이미 상견례에서 보여준 예비 시부모님의 행패로 결혼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터라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대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지금까지 그런 취급 받으면서 말 한마디 안 했냐, 야단을 좀 많이 맞긴 했지만은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었던 그는 매일같이 전화에 문자에 심지어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죠. 퇴근하면 늘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제 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따라왔습니다. 다 큰 남자가 울먹거리며 졸졸 따라오는데 어찌나 기분이 이상하던지요. 정말 정이 한순간 뚝 떨어진 건지 그걸 보고 안쓰럽다는 마음보다는 그저 짜증만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무시해도 열흘 내내 기다리는 예비 남편에게 참지 못하고 따졌죠. 너 병원은 안 가니? 그러다 안 잘려? 나 너랑 다신 안 만나. 당신 식구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다신 안 만나. 못 알아들어? 예은아, 나 부르지도 마.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솔직히 당신이 잘못한 것도 그냥 그런 부모한테서 태어난 게 유일한 당신 잘못이야. 부모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인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살아. 나 당신 부모님이랑 절대 가족 못 돼.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그는 눈물을 흘려가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어머님이 다시 날 괴롭히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예은아.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 회사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날 이 정도로 좋아했나 생각도 들었지만 제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부모를 가진 그가 불쌍하다는 마음뿐이었죠. 절대로 다시 만날 일 없다고 예비 남편에게 못 박은 후로 며칠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오더라고요. 원래 고집불통처럼 생긴 얼굴이 더욱 표독스러워져서 퇴근하는 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 식구들은 사람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 같았습니다. 어김없이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예, 너 나 좀 보자. 그 버릇은 정말 안 고쳐지시네요. 남의 직장에 말도 없이 찾아오시는 거.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니? 우리 승진이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왔지. 승진 씨가 왜요? 너랑 파업 못하겠다고 밥도 안 먹고 앓더니만 이제 아예 병원도 쉬고 있어. 예, 너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승진이 한 번 더 만나보렴. 네가 아쉬울 게 뭐니? 내가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했으니까. 승진 씨가 병원을 다니든 말든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어머니도 저랑 마찬가지고요. 이제 회사에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 엄연히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좀 마세요. 뻔뻔하게 자기 아들 만나달란 말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못 받고 뒤돌아서려는데 정말 악귀를 삶아먹은 듯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아들을 무시해?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니까지 거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시를 해? 끝까지 본인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저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동영상을 하나 재생해서 불쾌한 낯짝에게 보여줬죠. 동영상은 예비 남편이 제게 다시 만나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빌던 날 그의 모습을 찍은 거였습니다. 나 이거 영상으로 좀 남겨둘게. 네가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해봐. 어머니가 다시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나 엄마랑 연 끊을게. 아버지랑도. 그냥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내가 그냥 연을 끊을게 예은아. 결혼하고 나서도 진짜 연 끊은 것처럼 살면 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결혼해줘. 어? 그럼 어머님이 결혼 전에 나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그냥 깔끔하게 파혼이다. 매달리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어? 알았어. 그래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제가 녹화한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예비 남편과의 대화와 예비 남편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는 눈알이 시뻘개져서 몸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어머니, 승진 씨 저랑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인연 끊는 것처럼 산다는데 저 진짜 승진 씨랑 결혼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너? 분을 못 이긴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다행히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있던 1층 보안팀이 와서 말렸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한 걸로도 모자라서 폭력까지 쓰려고 했다니. 전 진짜 조상신이 도와 최악의 시부모님을 피한 거죠. 저는 나중에 CCTV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드는 장면을 받아서 예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와 함께 말이죠. 당신 어머니 이제 나 때리려고 한다. 말했었지?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요. 이후로 제 남편이 될 수도 있었던 남자에게선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를 소개시켜줬던 회사 부장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걔네 집안이 어떤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그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아예 부모랑 절연을 한 건지 뭔지 살던 집에서 나와 병원도 본가에서 아예 먼 지방으로 옮기면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집안이 이상했던 거지 남편 될 뻔한 남자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부모가 제 욕심에 자식 앞길 막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부모가 하는 일은 자식이 부모 없이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던데 정말 자식을 끝까지 자기 소유인 것처럼 붙들고 있다가 자식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거죠.
정말 제가 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저 절대 되지 말아야 할 부모 노릇, 인생 수업으로 크게 치렀다고 생각하려고요. 저는 절대로 아이를 낳는다면 보상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식 잘났다고 뻐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이 정도로 추하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본인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법이겠죠? 본인 자식만 잘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자식 무시하다가 그렇게 예뻐하던 자식 인생 망치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제 이야기를 발판 삼아서 꼭 피해야 하는 시댁 구분하셔서 좋은 가족 만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